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온 시카고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어제까지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43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1,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500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 개국 출신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류의 홍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 대홍수 참사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팔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홍수가 정말 잔혹했다면서 강력하게 잘 지어진 건물들이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는 모습은 이제껏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미 구호 물자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홍수 현장에 50에서 60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있었다면서 아직 전체 명단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도출을 위해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협의를 지속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해 중재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도 기존 양해각서 합의 조건에서 조금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6개월째에 접어든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이란과 체결한 양해각서 조건으로 복귀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호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양해각서에 더 이상 미련이 없고 최근 발표한 대이란 신규 제재가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보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문제 전문가들은 기존 양해각서는 사실상 모든 면에서 효력을 잃었다며 중재자들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타협을 만들어내는 임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석유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이란 석유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파크 제나드 장관은 원유 판매는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판매량이 줄긴 했지만 원유 인도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크네자드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 정권이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단체와 개인 또 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어제 잭슨홀 회의 첫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부는 현 통화 정책이 물가를 억제하기에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물가 흐름을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향후 금리 인상과 인하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위협적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돌파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무역전쟁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라고 지시한 가운데 어제 백악관에서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온타리오호의 가장 깊은 지점이 미국 영토에 있어서 호수 수량 대부분에 대한 권리가 미국에 있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온타리오호를 포함해 5대 호를 보호하는 데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내무부는 미국의 지명 체계에서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꿔야 합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도전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그들이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도자들은 서로 만나야 한다면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협상의 신고, 검증, 사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게 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가 이후 이행 과정에서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북한의 사찰단을 보내는 등 합의 이행 검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홍역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작된 발표라면서 이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에서의 홍역 환자 사망 보고가 완전히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주 법상 홍역 사망 사례는 검시관에 보고돼야 되지만 랭커스터 카운티 검시관은 관련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사망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면서 주지사가 카운티 보건당국이나 CDC와의 정보 공유를 거부하면서 공중보건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케네디 장관에게 전화로 가장 도움이 될 일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허위 정보 유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가 이전 행정부 탓을 하고 태아 조직에 대해 언급하며 심지어는 자연 홍역 면역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케네디 장관이 음모론과 허위 주장에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 수는 3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DC에서 집계한 올해 미국 내 홍역 확진 건수는 2,777건으로 1991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지난 3월 라과디아 공항에서 발생했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근무지를 일찍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 항공교통 관제사 2명의 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은 지난 3월 22일 라과디아 공항 사망 사고에 앞서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파악된 관제사 2명에 대해서 해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제사들의 조기 퇴근이나 병가 남용을 단속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연방항공청은 근무 시간 기록 부정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발했던 에어 캐나다 익스프레스 항공 여객기가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뒤 항공기 구조용 소방 트럭과 충돌했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비행기 조종사 2명이 사망했고 탑승자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한 이란의 선전 공작을 차단했습니다. 메타는 어제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적대적 위협 보고서에서 이란 기반 페이스북 계정 4개와 인스타그램 계정 31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계정이 워싱턴 DC나 샌디에고, 애틀란타 등에 거주하는 활동가, 학생, 또 디자이너 등으로 위장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위장 인스타그램 계정의 소식을 받은 계정의 수는 무려 79,4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한편 메타는 지난 5월 법무부 연방수사국 FBI를 동원해서 동남아 기반 온라인 사기 조직 합동 단속에서 63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법 집행 기관과 함께 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의 총괄 기획자로 지목이 됐던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2028년 6월 시작됩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무려 27년 만의 일입니다. 어제 AP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관타나모 베이 미군 기지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모하메드와 공범 3명에 대한 공판 개시일을 2028년 6월 5일로 확정했습니다. KSM이란 별칭으로 알려진 모하메드는 3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했다고 밝힌 주범입니다. 미국 유학파 엔지니어 출신이자 테러 당시 오사마 빌 라덴의 최측근이었던 그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년 뒤인 2003년 3월 파키스탄에서 체포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공원으로 꼽히는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롤러코스터 탑승객들의 사상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발렌시아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롤러코스터 X2에 탑승했던 여성 승객 2명이 뇌출혈 증상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심각한 뇌 손상은 X2 탑승 중 급격한 감속과 가속으로 인한 충격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X2는 약 2분에 걸쳐 최고 시속 80마일로 달리는 식스플래그의 대표적인 놀이기구입니다. 여타 롤러코스터와는 달리 좌석이 360도 회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놀이기구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법원 제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X2가 10여 건의 중상 및 입원 사례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식스플래그는 X2 운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표 놀이기구로 홍보해왔습니다. 식스플래그 측은 지난달 12일에야 롤러코스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최고 시속 28마일 이상의 고속 전기 자전거 또 스쿠터에 대한 주 차원의 통합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고속 이바이크는 면허, 보험 등록, 도로 주행이 의무화됩니다. 일반 저속 이바이크 그리고 스쿠터는 사이드웍 주행이 금지되며 연령별 주행 가능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최근 시카고 시내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법안입니다. 미 전역의 AMC 극장들이 고 달리 파튼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대표작 2편을 상영하며 시카고 지역의 여러 지점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AM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AMC는 이번 주 암 투병 끝에 80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수 겸 배우 달리 파튼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녀가 출연한 영화 2편을 한시적으로 상영합니다.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이 오는 주일 30일 오후 5시 30분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12회 정기 공연에는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이 우정 출연하며 시카고 레이디스 싱어스도 우정 출연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80도, 최저 68도. 토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흐리고 약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 80도, 최저 70도.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87도, 최저 7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까지 90도대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일숙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넘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